중학교 1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명은 기본도형이야. 기본도형은 뭐로 이루어져 있나 보자. 자, 수많은 점들이 쫑쫑쫑쫑쫑쫑쫑쫑쫑 연결되다 보면은 뭐가 될까? 선이 되는 거야. 선들이 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연결되다 보면 뭐가 될까? 면이 되는 거야. 아하, 그래서 도형을 이루는 기본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처음 배우는 단어들을 같은 걸 몇 개 볼 거야. 첫 번째, 교점이라는 말이 나와. 교점, 어디서 들어봤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놓고 요 선과 요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만날 교자를 해서 요 점이 바로 교점인데, 초등학교 때 이거는 교점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렀어? 꼭지점이라고 불렀었지. 이름만 달라지는 거야.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날 때 생기는 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뭘 아냐면, 이 면과 이 면이 만날 때 뭐가 생겼어? 모서리가 생겼단 말이야. 그걸 중학교 때는 뭐라고 하냐면 교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름만 달라지는 거지 결국 내용은 다 같아. 자, 교점, 교선. 그 다음에 요거는 초등학교 때도 한번 다뤄줬던 문제인데, 세 가지를 배울 거야. 선분, 네 번째는 반직선, 다섯 번째는 직선. 자,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선분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초등학생한테도 얘기할 때 모범생이라고 표현해줘. 모범생이야. 어째서? 집에서 학교까지 요렇게,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집 요렇게 잘 다니는 친구들을 우리가 선분이라고 불러. 그리고 어떤 기호를 쓰냐 하면 요 모양하고 똑같이 요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선분 AB랑 거꾸로 선분 BA랑은 어떨까? 같아요. 똑같은 부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요 반직선이야. 반직선은 약간 불량스러워. 왜냐? A에서, 즉 집에서 시작은 해. 그런데 학교를 갔다가 다른 데로 빠져. 이렇게 한쪽으로 바뀌어서 계속 나가는 거야. 이게 반직선이야.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표현해 주냐?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여기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돼. 그렇다면 아까처럼 B에서 A로 가는 반직선과는 어떨까? 둘이 같을까? A에서 B 쪽으로 가는 반직선과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반직선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둘은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반직선은 시작하는 부분, 시작점과 방향이 중요해. 요게 달라지면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시작과 방향이 중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 직선. 우와, 이건 완전 불량 학생이야. 왜? 집, 학교 계속 가. 여기도 계속 가. 양쪽으로 계속 가. 그래서 이거는 직선 A, B 하고 양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는 거야. 대신 A로 B, AB 직선과 BA 직선은 어떠냐면 둘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같은 방향이 계속 가. 이게 직선이야. 자, 다시 한번. 기본 도형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점, 우리가 알고 있던 꼭지점을 교점이라 그러는 거야. 교선, 우리가 알고 있던 모서리를 교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 선분, 모범학생, 반직선, 시작점과 방향이 중요해. 직선, 양쪽으로 계속 가. 요렇게 5가지 새로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고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준비했으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자. 자, 이 문제를 보자. 방금 전에 배웠었던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의 개수를 찾으래. 어디? A, B, C 두 점을 이었어. 그렇다면 얘들아, 직선을 풀 때 아이들이 간혹 틀리는데 어떻게 푸냐 하면 A에서 B로 가는 직선 하나, B에서 C로 가는 직선 하나, C에서 A로 가는 직선 하나, 이렇게 막 하면 안 돼. 왜?
다 같은 방향으로 양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직선은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즉, 이건 쓰지 말자. 직선의 개수는 한 개다. 이렇게 풀면 돼. 자, 반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시작점과 방향이 중요해.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반직선 하나, B에서 시작해서 C로 가는 반직선 하나, 그 다음에 C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반직선 하나, 그 다음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반직선 하나.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A에서 C로 가는 반직선도 되지 않나요, 선생님? 자, A에서 B로 가는 반직선을 이미 했기 때문에 A에서 C로 가는 반직선은 공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반직선 개수는 4개밖에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선분. 선분은 A에서 B로 가는 선분 하나, B에서 C로 가는 선분 하나, A에서 C로 가는 선분 하나. 물론 뒤집어도 다 그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3개. 그래서 총 8개의 직선, 반직선, 선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이 문제는 중점이라는 말이 나와. 중점은 얘들아 가운데 있다는 뜻이야. 자, 지금 그림을 이렇게 줬어.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긴 한데 걔는 잠깐 내비워두고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표현하는데 A에서 B까지 그 가운데에 M이 있다는 뜻은 이 길이랑은 똑같다는 뜻이야. 가운데 있으니까. 또 하나, BC의 중점에 N을 뒀대. B에서 C까지 중점에 N을 뒀다는 건 얘랑 크기도 똑같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놔뒀던 요 포인트를 짚어보자.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B에서 C까지의 길이의 몇 배다? 3배다? 오, 그렇다면 이건 다시 말해서 B에서 C까지에 있던 요 길이가 A에서 B까지에 몇 번 들어가느냐? 하나, 둘, 3번 들어가겠구나. 그래야 A, B는 B, C의 3배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뭘 힌트를 줬냐면 MN의 길이가 10cm래. M부터 N까지의 길이가 10cm래. 그럼 얘들아 10cm 안에 뭐랑 뭐가 들어있니? 동그라미랑 세모가 들어있는데 그게 10cm래. 그렇다면 여기 A에서 C까지는 동그라미도 2개 있고 세모도 2개 있어. 동그리도 2개 있고 세모도 2개 있으니까 결국 몇 cm일까? 2배 20cm가 되겠지. 아하, 결국 이만큼이 20cm구나. 그런데 똑같은 게 4개 들어있구나. 그렇다면 결국 얘는 5씩 들어가는 셈이네. 따라서 A에서 B까지는 15cm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100점 맞기 특강 3번째 시간. 오늘은 9번부터 4문제 또 풀어볼게. 자, 9번 문제. 9번 문제는 L과 M이 평행이래. 자, 이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풀어줬지만 지금 다리가 다 끊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다리를 길게 연장해보자. 자, M을 조금 더 길게 치고 얘를 슉 연장, 얘도 슉 연장, 이렇게 하고 보면은 평행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억각을 먹을 수 있게 돼. 자, 이렇게 슉 하고 억각을 먹게 되면 여기가 38도이므로 여기도 38도가 되겠지. 그 다음은 어떻게 풀 거냐? 참 많이 나오는 거. 삼각형 두 내각은 다른 쪽 외곽으로 간다. 그래서 이 삼각형 중에서 2개 더한 게 다른 쪽 외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38 더하기 25, 6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x도 여기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거야. 두 내각은 다른 쪽 외곽으로 간다. 따라서 x값은 63 더하기 46 하면 된다. 참 많이 나오는 공식이야. 중3까지 계속 나올 테니까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그 다음 10번.
모든 변의,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변의 길이도 같고 모든 내각도 같으니까 얘는 뭐구나? 정다각형이구나.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힌트야. 그 다음, 대각선 수가 총 44개래.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대각선의 총 개수 공식을 알아야 되겠지? 간다. 2분의 n 곱하기 n-3 했더니 그게 44래.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분모에 있는 2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선생님이 2를 곱해볼게. 그러면 남아있는 건 n 곱하기 n 빼기 3 해서 88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풀면은 그거는 2차 방정식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잖아. 그래서 n이 뭔지 예상을 한번 할 거야. 어떤 숫자랑 곱했는데 88이 나온대. 게다가 그 두 수는 차가 3이야. 대략 눈치를 챌 수 있을까? 자, n은 11이고 11에서 3 빼면 8이고 그래서 2를 곱하면 88이 나올 수 있어. 아하, n은 11각형이구나. 우리가 2차 방정식도 풀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정당하게 풀 텐데. 그치? 우리는 아직 중1이라 2차 방정식은 안 되고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예상해서 풀면은 11각형인 걸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자, 11번 문제. 이 문제도 우리 참 많이 풀었어.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선 요 표시를 선생님이 안 해놨구나. 요 표시, 무슨 표시더라? 둘이 평행이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평행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 동의각을 먹을 수가 있겠구나. 얘가 50이니까 얘도 50이야. 어허, 중심각 50짜리의 BD호를 구하려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조할 게 없네? 어디? 여기 16을 대조해야 되는데 이 16은 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중심각을 못 찾았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먹을 수 있는 중심각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줄 거야. 그렇다면 얘가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이등변이 될 테지. 얘가 50, 얘도 50. 그럼 100이니까 여기는 얼마다? 80이다. 아하! 이제 대조할 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비례식으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지. 81대 16이다. 81대 16이면 이쪽 51땐 얼마냐? x 51땐 얼마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80 곱하기 x는 16 곱하기 50. 자,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또 나눠볼게. 16으로 여기 나눠주면 5가 되고 5로 나눠주면 오호, x는 바로 10 하고 나오게 되는구나. 물론 다 계산한 다음에 한 방에 약분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차곡차곡 약분하는 걸 좋아하거든. 자, 마지막 12번. 이 문제도 참 많이 나와. 선생님은 여기다 이렇게 점을 똥똥똥 찍어서 이걸 마치 뭐다? 고구마형 문제다 라고 애기들한테 가르쳐준단 말이야. 어떻게? 색칠된 부분의 둘레를 먼저 구하래. 얘들아, 둘레는 더하기 개념만 있어. 빼기 개념은 없단 말이야. 그럼 색칠된 부분이 어떻게 생겨 있는가 보자. 여기가 요렇게. 아, 그거는 요렇게 생긴 부채꼴의 뭐야? 호의 길이구나. 그런데 그 호의 길이가 몇 개 있어? 2개 있겠네? 그렇다면 우리는 호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구나. 자, 호의 길이 공식 간다. 자, 여기서도 호의 길이 공식은 지름이 필요한데 이게 지름이 아니야. 부채꼴이라는 건 이렇게 생겨있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거든. 조심해야 돼. 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90 이렇게 놓고 약분 4분의 1 약분 어머나 끝났네. 5파이 요게 바로 요거 하나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그게 2개 필요하니까 정답 10파이 해주면 되고. 자, 넓이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넓이는 요렇게 생겨있는 부채꼴을 먼저 구할 거야. 이렇게 거기에서
요렇게 생겨있는 삼각형을 뺄 거야. 그리고 나면 어디가 남냐? 요만큼이 남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우리한텐 그게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래서 이것도 결국 곱하기 2를 해줄 거야. 자, 넓이 공식 할게.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요거 빼기 삼각형 넓이니까 10 곱하기 10 나누기 2 한 다음 그 답에 뭘 해주자? 곱하기 2까지 해주자. 요즘 우리 학생들이 요걸 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답은 안 구할게. 너희들이 구해봐. 자, 중학교 1학년 삼각형의 작도 파트에서 이렇게 센치를 주고 우리한테 이 중에 3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나 되느냐.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가장 긴 변을 제외하고 나머지 2변의 합이 더 커야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이걸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푼다. 4cm, 8cm, 10cm, 4cm, 14cm, 8cm 막 이렇게 해. 이러면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거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풀지 말고 가지치기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절대로 까먹질 않게 돼. 자, 맨 처음에 얘를 줘. 4를 주고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건 8cm거나 10cm거나 14cm겠지. 8cm, 10cm니까 그 다음은 10cm나 14cm일 거야. 4cm, 10cm에서 8은 다시 올 필요가 없지. 누구만 오면 되냐? 14만 오면 돼. 그럼 얘는 이미 위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자, 그렇다면 요렇게 3변 4, 8, 10 가장 긴 변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를 더했을 때 더 커. 그러면 그릴 수가 있는 거야. 4cm, 8cm, 10cm 하나. 그 다음 4, 8, 14는 가장 긴 변을 제끼고 2개를 더했더니 어때? 더 작아. 이러면 못 그려. 그 다음 가장 긴 변을 제끼고 나머지 2개를 더했는데 어때? 똑같아. 이래도 못 그려. 자, 그렇다면 4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는 벌써 끝난 거야. 그 다음 타자 8로 시작하는 아이를 또 챙겨보자. 8, 10cm, 14cm. 끝났네 벌써. 80, 14cm. 여긴 할 필요 없고. 자, 80, 14 중에 가장 긴 변을 제끼고 나머지 2개를 더했더니 어때? 더 크다. 그래서 얘도 그릴 수 있다. 8cm, 10cm, 14cm. 뭔가 굉장히 많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해보니까 어때? 2개밖에는 삼각형을 그릴 수 없는 거야. 자, 센치가 나와 있으니까 쎄쎄쎄다 하고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걸 기억하는 거지. 가장 긴 변을 제외하고 나머지 2변의 합이 더 어때야만 커야만 우리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억각의 활용 문제 중에 보스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자, 이 문제는 다리가 중간에 다 끊겨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리를 복원할 거야. 자, 여기를 조금 더 연장해 놓고 얘를 쭉 이어 볼게. 여기까지. 얘도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놨어. 그러면 아주 큰 억각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L 직선과 M 직선은 평행이야. 그래서 우리는 억각을 먹을 수가 있게 돼. 짠!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까지를 억각 A라고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용하는 공식은 요거. 두 내각을 합하면 다른 쪽 외곽으로 간다. 어떻게? 이렇게 생겨있는 삼각형에 두 내각을 합하면 다른 쪽 외곽으로 간다.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라고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요 삼각형을 갖고 또 한 번 두 내각의 합은
다른 쪽 외곽으로 간다.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까지 들어오게 돼. 오호, 이 문제 안에 삼각형 안에 모두 다 모여들었어. 따라서 A, B, C, D, E는 A, B, C, D, E니까 몇 도가 되느냐? 180도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지. 이 문제 자체가 도중에 다리들은 끊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다리를 길게 연장해서 제일 먼저 먹어야 될 게 큰 억각을 먹는 걸로 시작되는 거야. 억각을 먹은 뒤에는 요 삼각형에서 두 내각을 합한 걸 다른 쪽 외곽으로 보낼 거니까 A랑 B랑 합한 걸 여기로 보낼 거야. 그 다음은 두 번째 삼각형인 요렇게 생겨있는 삼각형, 요걸 갖고 두 내각의 합은 다른 쪽 외곽과 같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여기까지 몰아놓는 거야.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 요렇게 생긴 삼각형 안에 A, B, C, D, E가 다 모여들게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는 합쳐서 180도라는 걸 알게 되는 문제지. 재밌지? 안 재밌나? 나만 재밌나? 중학교 1학년 기본도형에서는 이렇게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와. 자, 오늘은 어떤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봅시다. BOC의 각이 BOC, 여기 있는 각이 BOD의 7분의 1에. 자, 얘들아, 7분의 2라는 의미는 뭐니? 7칸 중에 2칸이란 뜻이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림을 확인해보자. BOC는 요 안에 있어. 그리고 BOD, 그 아이를 포함한 채로 있어. 아하, 그렇다면 7칸이라는 건 이만큼을 합쳐서 7칸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 중에 요 작은 BOC가 2칸이구나. 그렇다면 얘는 2칸이고 이만큼은 얘를 포함해서 7칸인 거니까 결국 여기는 이렇게 5칸이 그려지겠지. 자, 평각은 180도야. 그 중에 요만큼이 40도니까 둘을 먼저 빼고 나면 140도가 남는데 그건 동그라미 몇 개에 해당된다? 7개의 동그라미에 해당되는구나. 그럼 동그라미 하나는 얼마일까? 약분해서 20도가 된다는 뜻이야. 자, 문제에서 원하는 COD는 동그라미가 총 몇 개 있어? 5개 있지? 그래서 20 곱하기 5, 정답은 100도구나. 자, 한 문제를 더 해볼 거야. 요거랑 비슷하니까 한번 봐봐.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유형이 같이 들어있는 문제라 선생님이 가져왔어. 첫 번째, 선분 AB랑 선분 CO, AB랑 CO는 요 표시가 뭐냐 하면은 수직이란 뜻이야. 직교하는구나.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구나. 그 다음 AOD 체크하자. AOD 이만큼이야. 기억해도. COD AOD 안에 COD가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몇 배래? 4배래. 아하, 이만큼은 얘를 포함한 채로 4배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얘를 동그라미로 줬을 때 얘한테 3개를 줘야 합쳐서 4배가 되는구나. 요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요 포인트를 잘 봐. EOB 이번엔 이만큼이야. 그런데 DOE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질 않아. 아하, 요거의 3배구나. 그럼 얘를 X로 놓으면 밑에 있는 아이는 X가 3개 들어가겠구나. 요게 포인트야. 얘하고 얘의 차이점을 봐둬야 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AOD는 COD를 포함한 채로 4배인 거야. 그래서 작은 거가 동글, 나머지는 동그리가 3개가 들어가야 총 4배가 된다는 뜻이고, EOP 얘는 DOE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3배라고 했을 때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X가 3개가 된다는 뜻이야. 자, 이제 풀어보자. 여기 90도가 있어. 90도 안에 점땡이 3개가 들어있네. 3개의 점땡이가 90도니까 동글뱅이 하나는 30도겠구나. 이렇게 하나 체크해 두고, 그럼 얘는 30도가 되겠네. 자,
이쪽으로도 90도겠지. 90도 중에 30도를 먼저 빼고 나면 나머지는 몇 도가 돼야 되냐? 60도가 돼야 돼. 그런데 이 60도 안에 x가 총 4개 들어가 있어. 아하, 4개의 x가 60도구나. 그럼 x 하나에는 15도구나. 얘는 15도가 된다는 뜻이야. 문제에서는 COD, 동글뱅이 하나와 DOE, x 하나 15도를 빼란 뜻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15다. 중학교 1학년 기본도형 문제 중에서 꼬인 위치를 한번 풀어보자. 자, 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이 꼬였어? 그때 쓰는 꼬였어 하고 비슷한 애야. 꼬인 위치.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자,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 얘는 평행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만나지도 않아. 완전 독불장군이지.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꼬인 위치라고 해.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선분 AB와 꼬인 위치를 찾아라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애시당초 거꾸로 푸는 거야. 꼬였으니까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그걸 먼저 찾으려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평행한 아이, 만나는 아이를 제끼는 거야. 해볼게. AB. 자, 얘랑 만나는 아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밑으로도 하나, 둘. 그 다음 얘랑 평행인 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풀면은 벌써 색칠되어 있는 아이는 A, B랑 관련이 있는 아이야. 그럼 색칠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뭘까? 바로 꼬인 위치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은 A, B랑 상관이 없이 꼬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꼬인 위치를 찾을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찾는 게 아니라 평행한 아이와 만나는 아이부터 제껴서 풀면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착한 도형만 말고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는 도형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 이거는 한 가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틀려. 자, 예를 들어서 B2와 꼬인 위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선 B2에다 딱 색칠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아이들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평행인 아이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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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됐나? 아니야. 자, 이 B2랑 상관이 있는 아이들을 다 없애라고 했지. 그럼 B2를 모서리로 갖고 있는 이렇게 생긴 요것도 색칠해 놓고 B2를 모서리로 갖고 있는 이 부분도 색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요 부분이 B2와 봤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지만 B2를 포함하고 있는 면에 속한 모서리이기 때문에 얘도 꼬인 위치가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색칠 안 된 거를 한번 표시해 볼게. 다른 색깔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없지. 요렇게 된다 이 뜻이야. 요게 꼬인 위치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BC랑 얘랑 꼬인 위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랑 상관이 있는 애들부터 다 없애자. 우선 BC를 포함하고 있는 이 위에 면 모서리 다 색칠하고 BC를 포함하고 있는 요 밑에 면도 다 색칠하고 그 다음에 BC와 평행인 요쪽도 하나 색칠하고 이러고 나면은 색칠 안 된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BC와 꼬인 위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꼬인 위치를 찾을 때는 상관이 있는 아이들 평행이면서 만나면서 또는 그 아이를 포함하고 있는 면의 모서리를 전부 색칠하고 나면 나머지가 바로 꼬인 위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쉽다. 중학교 1학년 동의각 억각 구하기.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그렇게 어려웠다. 동의각이라는 게 별게 아닌데 위치가 같은 각을 동의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억각은 엇갈려 있는 각을 억각이라고 하고,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나는 이 도형이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종이가 와서 여기 앉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갑자기 쉬워지는 거 있지. 한번 볼까? 자, 동의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위치가 같은 각이야. 그러면 아까는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이 종이 덕분에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 선분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A랑 위치가 같은 각은, 자, 이 선에 의해서 A의 위치를 확보해 보자. 이 선에 의해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체크하고 또 쭉 연장해서 이 선과의 위치를 확인하면, 자, 아까 요렇게 만났을 때 여기가 1번이었어. 그럼 이 선과 만났을 때 여기가 1번이겠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놓고 보니까 A의 동의각은 A가 몇 번에 있어? 2번에 있잖아. 그럼 2번에 있는 누가 된다? 각 D가 동의각으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종이를 다시 폴록 해서 이쪽을 살짝 가려줘봐. 그렇다면 다시 이 직선과 이 선에 여기가 1번이었던 것처럼 이 직선과 여기가 1번인 거야. 2번, 3번, 4번 이렇게 놓고 보면 A랑 동의각 2번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정답 각 G다. 이렇게 찾으면 굉장히 쉽다 이거지. 자, 이번엔 억각도 가보자. 첫 번째, 다시 폴록 여기를 가려주고 B를 찾아보자. B는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어. 자, 억각은 Z자로 찾으면 편해. 그런데 이것만 Z자냐? 이렇게 생겨도 Z자거든. 그래서 B랑 억각을 찾기 위해선 이렇게 Z를 보내면 되는 거야. 따라서 B의 억각은 C가 되겠구나. 각 C. 다시 한번 폴록 얘를 가리고 B 얘에서 Z자를 먹으러 가면 이야 이렇게. 그래서 B의 억각은 바로 또 하나 각 J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쉽다. 중학교 1학년 접힌 문제. 저번 시간에 접힌 문제 하나 가져오고 하나 더 가져오겠다고 했잖아. 오늘은 그 접힌 문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기로 하자. 자, CBF 우리는 우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체크해 놓을게. BEF 여기다가는 X를 표시해 보자. 그 다음 DFG 자, 여기다가도 별표를 하나 체크해 놓자. 자, 이래 놓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오늘은 종이도 선생님이 갖고 왔어. 직접 접어 보려고. 자, 여기 있는 각이 이렇게 접혔대. 자, 얘들아, 접히면 어떻게 되냐? 여기 똑같은 각이 무지하게 생긴다는 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보여줬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표라고 칭했으니까 여기를 별이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리면 얘도 뭐가 될까? 별이 되겠지. 오, 얘하고 정말 접히니까 크기가 똑같아지는구나. 그래서 얘가 별표면 얘도 별표라는 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우선 별표부터 알고 가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억각 먹어주면 이만큼이 몇 도라는 게 나올까? 70도라는 게 나오지. 그 안에 별표가 두 개 있으니까 별표 하나는 얼마씩이다? 70 나누기 2에서 35도다. 옳지. 별표값 하나 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가 접혔냐면 이쪽 편에서 1이 접혔단 말이야. 요렇게 접힌 거구나. 그렇다면 여기서도 똑같은 각이 몇 개 생겼을까? 하나,
펼치면 둘, 셋, 마구마구 생기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그라미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이 180도니까 180도에서 40이랑 70이랑 더해서 112, 180에서 112 빼면 68도. 오, 동그라미는 바로 68도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가느냐? 요만큼이 68도였어, 얘들아. 자,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디냐면 여기 있는 x야. 걔는 어떻게 찾으면 이렇게 가면 또 뭘 먹을 수 있게 돼? 억각을 먹을 수 있게 되지. 그럼 바로 얘도 몇 도구나? 68도구나. 이렇게 해서 이쪽을 찾아도 되고, 여기 있는 x는 이렇게 억각 먹으면 이쪽 편으로 간다는 뜻이거든. 그렇다면 걔는 여기가 x니까 접어도 똑같이 x다. x다. 아하. 180에서 68을 뺀 다음에 그걸 둘로 나누면 되겠구나. 180 빼기 68. 112가 되고 그걸 2로 나눌 거니까 250, 262. 아하. x는 바로 56도구나. 이렇게 세 각을 다 찾아낼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접혔어. 이렇게 접혔어.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는 억각으로 70도를 먹을 수 있게 돼. 그런데 접혀있기 때문에 똑같은 각이 두 개야. 그래서 70을 2로 나누면 35도 하나 먹을 수 있게 되고, 여기 있는 동글뱅이는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180에서 2를 더해서 빼면 동글뱅이가 68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도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억각 먹어서 68도를 또 먹을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이쪽에 있는 x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68도만큼 내버려 두고 접었잖아. 그런데 2를 접었으니까 각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일직선 평각이라고 놓고 180에서 68을 뺀 뒤 2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힌 문제는 푸세요. 중학교 1학년, 오늘은 다각형 문제 중에서 각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자. 나랑 죄송합니다. 자, 별 모양에 대한 각도를 구할 건데 A, B, C, D 얘네들을 합하면 얼마냐?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을 하나 그을 거야. 어디에다 긋는 거는 다 자기 마음이야.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 이 선을 긋는 이유는 얘하고 어차피 뭐니까 막꼭지각이니까 둘의 크기는 어떻겠어? 똑같겠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두 각의 합이 여기 있는 두 각의 합과 어때지냐? 같아진다는 뜻이야. 여기서 조심할 건 얘가 꼭 이쪽으로 같은 각으로 온다는 뜻은 아니야. 얘하고의 합이 얘하고 합과 같아진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 안에 A랑 D를 써놓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크다란 삼각형을 얻게 되거든. 따라서 한 각, 두 각, 세 각을 합한 걸 180도로 놓게 되기 때문에 A각, B각, C각, D각 40도. 이게 180도구나. 따라서 정답 A, B, C, D는 몇 도다? 140도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다른 쪽을 줄을 그어도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야. 막꼭지각을 이용해서 다른 두 각의 합을 비어있는 두 각의 합으로 보내는 문제를 풀면 돼. 자,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 자, 이번에는 별 모양이 아니라 오각형의 모양이 나와 있어. 자, 얘도 줄을 하나 그을 거야. 어디다 그을 거냐면 이건 뭐 여기밖에 그을 데가 없네. 그치? 슝. 요렇게 줄을 그으면 얘하고 얘가 역시 막꼭지각이 돼. 그렇다면 우리는 이 F와 G의 합을 이 비어있는 곳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F랑 G를 여기다 넣게 되면 얘는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각형? 오각형이 돼. 자, 우리 공식 하나 외운 거 기억할까? 오각형 총 4각의 합
공식이 뭐였을까? 180 곱하기 n-2였어. 여기다가 오각형을 집어넣으면 5 빼기 3 되고 3 곱하기 180이니까 정답은 540도가 되겠구나. 아하,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540도야. 그래서 결국 A, B, C, D, E, F, G로 다 모여들었어 하니까 정답은 540도라고 적어줘도 되고, 얘들아 만약에 내각의 합 공식을 까먹었어. 그런데 오각형이 얼마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 오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이렇게 잘라놓으면 삼각형 몇 개로 나와? 3개로 나오지. 삼각형은 하나에 몇 도니까? 180도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540도를 얻어내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중학생이니까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 공식을 외워두는 게 좋겠지? 내각의 합은 180 곱하기 n-2고 거기 앞에 한 내각의 크기가 붙으면 분모에 n까지 집어넣어주면 된다. 외워. 중학교 1학년 부채꼴의 색칠된 부분의 둘레 또는 넓이를 구해라. 항상 우리는 이 둘레 때문에 힘들어하지. 자, 이 문제 역시 그림이 묘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조금 친절하게 여기 45도를 줬다. 자, 45도를 이용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원의 중심까지 90도를 내려볼게.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여기에 생기게 된단 말이야. 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넓이를 구하면 되느냐? 결국 지금 색칠이 요렇게만 되어 있거든? 그럼 한마디로 슝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슝 요렇게 생긴 삼각형만 어떻게 하면 빼면 넓이가 나오는구나. 자, 그렇다면 둘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레는 전에도 늘 얘기하지만 더하기 개념밖에 없어. 자, 그럼 선생님이 또 어떻게 색칠된 부분을 따라가는지 한번 잘 봐. 우선 색칠된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여기도 색칠이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쭉 가보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원주의 절반만큼이 색칠돼 있구나. 또 더하기 요렇게 요거는 몇 cm일까? 20cm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니까 20 더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있니? 여기까지 색칠 쇼. 이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래서 여기다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요렇게 하나, 둘, 셋을 더해주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 한 바퀴를 다 돌게 된 거야. 자, 요런 식으로 구하면 편하지. 그러니까 둘레와 넓이 같은 건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특히 넓이 같은 건 이걸 잘라서 이쪽에 꼭 블록 맞추기처럼 끼워 맞출 곳이 있는가 확인하면서 푸는 게 가장 좋고, 둘레는 그냥 다른 색깔 펜 하나 들고 한 바퀴 뺑그르르 돈다 생각하고 이만큼 이렇게 시작한 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지점으로 오게끔 만드는 게 둘레 문제의 포인트야. 중학교 1학년 원과 부채꼴 문제 중에서 오늘은 넓이와 호의 길이를 갖고 푸는 문제를 한번 해볼 거야. 물론 부채꼴의 넓이 공식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은 있지. 하지만 오늘은 그걸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 자, 우선 문제를 확인해보자. 전체 O의 넓이가 108이래. 그리고 각 COD는 AOB의 몇 배다? 4배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가 20도니까 여기는 4배, 즉 80도인 걸 우선 알고 시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선생님이 비례식을 만들어 볼게. 전체 원은 몇 도야? 360도야. 360도일 때 넓이가 108이래.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얘네 둘이니까 몇 도야? 100도야.
100도일 때는 얼마겠는가?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우와, 숫자가 엄청 클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 우리에게는 약분이라는 놈이 있거든. 자, 식만 한번 이렇게 써볼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해놓고 약분을 한번 시켜볼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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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3 곱하기 10, 30은 x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넓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 물론 숫자가 커짐에 놀란 친구들은 그냥 작게 시작해도 돼.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요 조그만 가게 먼저 넓이를 구한 다음에 시작을 해도 돼. 곱하기 4를. 그때도 물론 비례식으로 세워야 되지만 선생님은 약분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큰 숫자도 걱정 없이 풀어버릴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 자, 두 번째 문제는 봅시다. 이번에는 AD 위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 이때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홀을 말하는 거야. 만약 AD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걸 선분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AD 위에 얘가 곡선으로 이렇게 꺾여 있으면 이거는 바로 호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의 길이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도 역시 비례식으로 풀어볼게. 자, 우선 확인을 하자. 나와 있는 걸 30도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가 6cm라고 나와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AD 호는 어디냐? 요만큼이 되거든. 그런데 얘의 중심각이 지금 나와 있질 않네. 그럼 우리에게는 선을 그으면 되지 뭐. AD 호를 가질 수 있는 중심각으로 요렇게 선을 하나 중심에 그을 거야. 그 다음에 요 표시가 뭐더라? 평행. 평행이니까 무슨 각이 똑같겠구나? 동의각이 똑같겠구나. 얘가 30도면 얘도 30도. 그 다음 또 알 수 있는 거. 이게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럼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란 뜻이야. 그럼 얘가 30도면 얘도 몇 도구나? 30도구나. 자, 이제 중심각을 알 수 있겠다. 180도에서 30도 두 개 60도를 빼주면 얘는 120도라는 게 나오는 거야. 짜잔. 이제 비례식으로 가는 거지. 30도일 때 몇 cm라면 6이라면 120도일 땐 얼마겠느냐? 요렇게. 따라서 숑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둘 곱해서 720은 30x 약분 x는 24. 요렇게 풀면 되겠다. 어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것을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오늘은 둘 다 비례식으로 풀어봤어.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는 않지. 얘가 얘한테 몇 배다, 4배다 해서 중심각 알아낸 뒤에는 그냥 간단하게 비례식으로 한 것밖에 없어. 대신 요 문제가 시험에는 곧잘 더 나오겠지. 중학교 1학년들 시험에. 자, 줄이 없단 말이야, 처음에. 그래서 아이들이 당황하게 돼.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D 호를 나타낼 수 있는 중심각을 알아내기 위해서 너희가 과감하게 선을 하나 그어줘야 되는 거야. 이 선을 그음으로써 우리는 많은 거를 알게 되거든. 동의각도 먹을 수 있고 원의 중심에서 가니까 반지름도 똑같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래서 중심각이 나오면 30에서 6으로 30에서 120으로 4배 커졌으니까 6에서도 4배 커져서 결국은 24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문제 중에 이렇게 귀, 때, 기,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렇게 생긴 반원 하나, 두 번째 이렇게 생긴 반원 하나, 마지막 삼각형 넓이까지 구한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한 방에 빼주냐면 짜잔, 이 밑에 있는 반원이 마치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생겨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빼주는 거야. 크다란 반원을 빼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확인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국 귀때기 넓이는 짜잔 삼각형 넓이랑 똑같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다 더한 거에서 얘를 빼지 말고 그냥 딱 보자마자 오호 너 귀때기 그럼 이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구나 3, 4, 12 나누기 2에서 정답 6 하고 써버리면 짱 이렇게 풀면 된다. 두 번째 준비한 문제는 뭐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참 많이 틀리는 거. 왜? 넓이는 오히려 잘 풀어. 그런데 둘레는 정말 잘 틀려. 자, 선생님은 둘레를 구할 때 다른 색깔 펜 하나를 준비하라고 해. 왜냐? 둘레라는 건 얘들아 더하기 개념인 거야. 한 바퀴를 뺑그루로 다 돌아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렇다면 자 우선 요게 색칠된 거니까 요걸 따라서 돌려볼 거야. 요만큼. 요건 얼마일까? 얘가 반지름이 2cm니까 3cm겠지? 우선 첫 번째 더하기 3.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큰 건 호의 길이야. 반지름 호의 길이 공식에서는 뭐가 필요하지? 지름이 필요해. 반지름이 5cm니까 지름은 10cm겠지? 10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더하기 다시 요만큼. 얘는 얼마야? 똑같이 3cm. 자, 마지막 한 곳만 더 돌면 돼. 요만큼. 요거는 요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일 거 아니야. 그럼 또다시 지름이 필요하니까 반지름 2cm, 지름 4cm.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구해서 자, 그냥 무턱대고 계산하는 것보단 약분시키는 게 중요하지. 숑숑 약분해서 3분의 1 숑숑 약분해서 3분의 1 어디 봅시다. 3하고 먼저 더해서 6 더하기 얘는 3분의 10파이 더하기 밑에 얘는 3분의 얼마? 4파이. 그래서 최종 정답은 6 더하기 3분의 14파이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요게 바로 둘레야. 자, 그렇다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선생님한테 더 쉽다고 했을까? 넓이는 이렇게 자잘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채꼴 큰 거에서 작은 부채꼴 빼버리면 숑 하고 이렇게 구름다리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오호, 그럼 바로 끝났지. 넓이 공식 가볼게. 반반 파이 5 곱하기 5 곱하기 파이 곱하기 나 부채꼴이에요. 360분의 중심각 빼기 반반 파이 2 곱하기 엄마 잘못 썼다. 미안.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역시 나 부채꼴이에요. 360분의 120 약분 3분의 1 3분의 5 25파이에서 약분 3분의 1 3분의 2는 4파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정답 3분의 21파이. 오, 약분 가능해요. 넓이는 7파이.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자, 우리한테는 항상 틀리는 친구가 바로 둘레야. 넓이는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이 안 틀려. 둘레 때문에 틀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다른 색깔 펜 하나 들고서 한 바퀴를 뺑그르르 돌아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찬찬히 풀면 둘레도 틀릴 일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합동 조건 또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조건 또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 이렇게 합동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건 감사한 건 모두 세 가지가 같은 조건이란 뜻이야. 5학년 때 합동 배울 때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쎄쎄쎄 하나도 싸스 하나도 아싸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나? 쎄쎄쎄 S는 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쎄쎄쎄는 바로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그 다음 싸스는 양쪽에 두 변이 있고 사이에 끼인 각이 있어. 그래서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을 알 때 마지막 아싸 이거는 한 변이 있고 양쪽에 끝각을 알 때 그래서 한 변과 양
끝각을 할 때 이렇게 합동 조건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과연 합동인가? 이걸 알아볼 땐 우리는 항상 삼각형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그냥 A, B, C 하고 그 옆에 똑같이 생긴 D, E, F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 다음 1번부터 볼게. 선분 AB랑 선분 D가 같다. 선분 AB랑 선분 D가 같다. S가 하나 나왔네. 그 다음에 선분 BC랑 선분 BC랑 EF가 같다. 그럼 또 S가 나왔네. 마지막 AC랑 DF가 같다. 오, 이러면 쎄쎄쎄가 되니까 이때는 합동이 맞지. 동글뱅이. 두 번째, AB와 D가 같다. AB와 D가 같다. S가 하나 나왔어. AC랑 DF가 같다. AC랑 DF가 같다. 또 S가 하나 나왔어. 그리고 각 A랑 각 D가 같다. 각 A랑 각 D가 같다. 오, S, S 사이에 끼인 각이란 뜻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바로 쌌으니까 얘도 합동 조건이 맞다. 세 번째, AB랑 D랑 같다. AB랑 D랑 같다. 또 S가 하나 나왔어. A각과 D각이 같다. A각과 D각이 같다. 그 다음 C각과 F각이 같다. C각과 F각이 같다. 자, 이때 아이들이 고민을 하게 돼. 분명히 한 변과 양끝각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한 변과 이렇게 각을 하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들아. 왜? 삼각형은 어차피 몇 도야? 180도잖아. 그러면 여기를 가르쳐주면 당연히 이쪽 각도 알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한 변과 양끝각 이렇게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싸 이 조건이라고. 얘도 동그라미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건 바로 4번 볼게. A각과 D각이 같대. A각과 D각이 같아. B각과 E각도 같대. B각과 E각도 같대. 이제 변이 나와야 될 텐데. C각과 F각이 같대. C각과 F각이 같대. 이게 뭐지? 얘들아, A, A, A. 이거는 합동이 아니야. 왜냐하면 각도만 같으면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닮음처럼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 합동은 뭐지? 완전히 포개어지게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합동 조건 안에 이거는 빼야 돼.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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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하나 더 풀어볼게. 이번에는 합동 조건이 아니라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이야. 어디? 이것도 또 한번 삼각형을 그려볼게. 요렇게 A, B, A, B, C 있는데 AB는 5cm래. BC는 8cm래. 그리고 CA는 13cm래. 변 3개를 다 가르쳐줬네. 쎄쎄쎄인가? 아니지 얘들아. 우리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삼각형 중에는 가장 긴 변을 가리고 나머지 두 변을 더했을 때 얘보다 커야지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어때? 얘를 가리고 둘을 더했을 때 13과 똑같아지잖아. 이러면 못 그리는 거야. 두 번째, AB가 이번엔 ABC. AB가 2cm, BC는 10cm, 그리고 B가 100도. 괜찮아?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니까 얘는 결정이 된다는 뜻이야. 마지막 3번 A, B, C. A는 40도, B는 60도, C는 80도. 선생님이 삼각형 세갑은 180도랬어. 딱 맞네. 동글. 이러면 안 돼요. 왜? 방금 전에도 선생님이 요 문제에서도 뭐라 그랬어? 엄마 붙었다. 요 문제에서도 AAA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각도가 180은 맞아서 우리를 유혹하고는 있지만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지. 왜? 똑같은 각을 가진 크기가 다른 아이들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 이때는 삼각형이 하나로밖에 결정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요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너무나 다행인 건 합동 조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조건, 얘네들이 다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을 할 때, 한 변과 양끝각을 할 때 이렇게 쎄쎄쎄, 싸스, 아싸 이거로 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중학교 1학년 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자. 자, 원이 있고 원의 중심, 그 다음 반지름, 그 다음 원의 중심을 지나면 우리는 지름이라고 표현하고, 반지름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생긴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부채꼴.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뭐다? 중심각. 그 다음에 요렇게 곡선 파트는 뭐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 다음 반지름과 반지름 끝을 이렇게 연결한 걸 중3 때 많이 배우는 현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현과 호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은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반달돌칼처럼 생긴 뭐다? 활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한 가지를 짚어줄 거야.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여기에 60도가 있어. 그리고 호의 길이가 3cm야. 그런데 이 60도를 선생님이 2배로 한번 늘려봤어. 60도, 60도. 그래서 여기도 60, 여기도 60. 그러면 120도잖아. 120도가 되면 이 호의 길이는 얼마일까? 자, 여기가 60이었어. 여기가 120이 됐어. 2배 커졌지. 그러면 똑같이 호도 2배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 cm가 되냐면 6cm가 돼. 그런데 조심할 건 바로 호가 아니라 현이야. 현은 똑같이 30도 이렇게 부채꼴처럼 하나 그려놓을게. 그 다음에 똑같이 30도, 30도 이렇게 이렇게. 자, 봐요. 여기가 30도야. 예를 들어서 현을 3cm라고 했어. 그러면 30도, 30도, 60도로 늘어나면 현도 똑같이 3cm, 3cm에서 6cm가 될까? 아니지. 그림으로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3cm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갔잖아. 여기서 이리 가야 3cm가. 그런데 이리 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2배로 늘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자, 한글로 써줄 거예요. 부채꼴의 중심각에 따라, 물론 부채꼴은 안 써도 되겠다. 중심각에 따라 호의 길이는 비례하지만 누구? 현은 비례하지 않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다시 한번. 중심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호는 똑같이 늘어나. 2배, 3배. 그러나 현은 중심각이 2배로 늘어났다 해서 현은 이렇게 꺾어지니까 똑같이 2배로 늘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중심각에 의해 호의 길이는 비례하고 현은 비례하지 않는다. 요거는 한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시험 문제에서 맞출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문제 중에서 평행선을 갖고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 평행선이라고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뭐를 떠올려야 되느냐? 동의각, 억각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 물론 막곡직각도 있긴 하지만 그 친구는 아무 때나 각이 같거든. 그러나 동의각과 억각은 이렇게 평행일 때만 같기 때문에 아주 큰 힌트가 될 수 있어. 자, 이렇게 각이 여러 개가 되어 있고 x각을 구하래. 그럼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붙여주냐면, 조금 무서울지 몰라? 제목이 배 가르는 문제야. 배를 가르래.
어떤 배를 가르냐면 요렇게 뼈 쪽 튀어나온 부분의 배를 사정없이 갈라줘. 근데 막 가르는 게 아니라 여기 L, M과 평행이 되게 슝 요렇게, 이쪽도 슝 요렇게 이렇게 갈라줘서 평행인 선을 4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좋으냐? 억각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 자, 간다. 요렇게 억각을 먹게 되면 이만큼은 몇 도가 되겠니? 위에 있는 각과 똑같아지니까 40도가 될 거야. 그럼 80도 중에 40도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몇 도겠어? 40도겠지. 자, 다시 한번 억각 먹으러 간다. 요렇게 여기까지 보냈어. 그러면 또다시 억각으로 40도를 여기까지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얘만큼이 60도였으니까 얘는 40도, 얘는 몇 도가 될까? 20도가 됐지. 다 왔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억각으로 쇼 보내주면 X는 바로 몇 도다? 20도다. 이렇게 쉽게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싫어하면 중3 때까지도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접힌 문제. 선생님은 이 접힌 문제라는 게 나올 때 항상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줘. 자, 여기 종이가 있어. 그런데 이만큼을 예를 들어서 접었어. 이 접은 게 동글라미야. 그럼 다시 펼쳐도 걔는 얼마겠니? 요렇게 슉 접어서 동그라미야. 그럼 펼쳐도 동그라미야. 다시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도 얘도 동그라미야. 한마디로 접히면 각이 여러 개가 같아진다는 거를 인식하고 풀어야 이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자, 이 문제 중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접었대. 그럼 여기 있는 각을 이쪽 편으로 접은 거니까 얘가 58도면 어디가 또 여기가 58도인 거야. 그런데 여기 58도라는 걸 아이들이 자꾸 까먹어. 그게 이 접힌 문제의 포인트인 거야. 자, 다시 한번. 접힌 부분은 똑같은 각도가 몇 개나 생기냐면 요렇게 요렇게 마구마구 같은 각도가 생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얘가 58도면 얘도 똑같이 58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억각을 먹게 돼서 얘도 똑같이 몇 도가 될 수 있다. 얘도 58도가 될 수 있다. 어머나, 얼떨결에 이등변 삼각형이 생겼네. 그치?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보기도 하고 얘를 물어보기도 해. 두 개 다 뭘로 푸냐? 얘는 평각이니까 몇 도야? 180도에서 58, 58 두 개를 더한 걸 빼서 풀면은 이쪽에 있는 물음표 값이 나올 테고, 또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억각을 먹어도 똑같이 물음표 값이 나올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평행선을 이용해서 뭐를 먹는다? 억각을 먹어서 필요한 부분,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예쁘게 배를 갈라서 억각을 먹어가면 되는 문제다. 또 하나, 접힌 문제를 쉽게 풀려면 접힌 부분이 어느 부분과 맞닿는지를 봐야 돼. 그래야 그 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옆에다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선 마구잡이로 억각을 챙기다 보면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자, 접힌 문제는 다음에 한번 더 어려운 걸로 가져와 볼게. 중학교 1학년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일 때 이렇게 생겨있는 뾰족뾰족 X값은 얼마인가 구해달래.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무서운 말로 배를 가르는 문제라고 전에도 가르쳐줬었어. 자, 배를 어떻게 가르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가를 건데 이번엔 여기랑 여기가 같은 라인이 아니야. 그래서 짧게 여기서 하나 갈라주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갈라놓자. 그래서 첫 번째 이쪽 파트에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이니까 이렇게 오면은 억각을 먹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요만큼엔 동글라미 2개가 들어오겠지. 그리고 밑에서도 마찬가지야. 요 직선과
M 직선이 평행이니까 이렇게 억각 먹어 들어오면 요 절반쯤은 XX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안에는 동그라미 X가 2개씩 들어있어. 즉 동글동글 XX를 합하면 그게 바로 124도란 뜻이야. 그렇다면 동글이 하나, X 하나는 얼마일까? 2로 나눠서 62도. 자, 숨어있는 요 힌트를 하나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쪽 배 갈라져 있는 곳으로 가보자. 여긴 이제 임무가 끝났어.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야. 숑 이렇게 해놓고 자, 이번엔 얘랑 평행이 되게 갈라놨으니까 요렇게 오면 요 절반만큼은 요 동글뱅이 하나만 들어오겠구나. 그럼 이쪽 편에서도 얘하고 얘가 평행이니까 억각 이렇게 오면은 요 절반 파트에도 X 하나가 들어오는구나. 아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값은 동글라미 더하기 X구나. 그래서 최종 정답은 아까 만들어 놓은 요 힌트로 62도인 거를 알게 되겠구나. 그치? 자, 이게 어떤 책에는 되게 비슷하게 나와 있어. 그러나 절대로 이걸 길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풀면은 풀 수가 없어. 요건 요거대로 반씩 잘라놓고 풀어야지만 배 갈르는 문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문제 중에 요렇게 원래는 염소야. 그런데 쌤이 좀 잘못 그렸어. 그냥 생명체라고 할게. 자, 이 생명체가 끈에 매달려 있대. 그리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에 해당되는 그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바로 부채꼴에서 나올 수 있는 응용 문제야. 자, 뭘 이해하면 좋으냐? 여기다 선생님이 끈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자, 요 4m, 뭐 4cm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은 이렇게 왔다 갔다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제일 먼저 토대가 될 수 있는 여기 4니까 이쪽으로도 4만큼 얘가 뺑그르르르르르르르르 다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쪽으로도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1만큼 뺑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다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크다란 부채꼴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풀어야 돼. 또 여기서 4m의 길인데 2m밖에 안 있으니까 얼마가 남아있어? 2m가 남아있지? 그건 이쪽으로도 꺾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이렇게 2m짜리 부채꼴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이쪽으로도 4니까 여긴 3밖에 없잖아. 얼마가 남아있어? 1이 남아있지? 그만큼은 또 이쪽으로 꺾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렇게 1cm짜리까지 하나, 둘, 셋, 넷. 이건 그냥 통틀어서 해도 되겠다. 그치? 크다란 부채꼴, 작은 부채꼴 2개 해서 한꺼번에 다 더하면 이 염소는 모르겠고 이 생명체가 움직인 반경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우선 여기가 90도니까 얘는 얼마겠니? 270도겠지? 자, 반지름 4cm짜리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270도짜리 하나. 두 번째, 여기 조그만 거 반지름 2짜리야.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90도짜리 하나. 세 번째, 마지막, 여기 1 곱하기 파이 360도분의 90도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를 더해주면 된다. 뭐 답까지 원해요? 자, 그럼 뭐 하는 거야? 93 약분 43 12 파이 하나. 4분의 1 슝슝 4. 어머나, 그럼 여기는 1파이 하나. 4분의 1 여기는 4분의 1파이 하나. 13파이 더하기 4분의 13파이. 뭐 하는 거야? 미안. 4분의 52파이 더하기 4분의 1파이. 4분의 53파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원에오에 선생님이 좀 당황했어. 미안. 자, 다시 한번. 끈에 매달린 이 생명체는 자기의 길이만큼은 크게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쭉 가고 그 벽에 막혀서 못 간 부분 남아있는 끈까지 또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4m 쭉 가고 3m에 막혀서 1m만큼만 또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들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중학교 1학년 삼각형 합동 조건에서 이렇게 정삼각형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주고 이 안에서 어떤 도형 두 개가 합동이냐 그걸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A, B, C, E, C, D를 정삼각형으로 줬으면 우리가 먹을 힌트가 꽤 많거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좀 쉽게 A, B, C 같은 변끼리 같은 색깔로 한번 이렇게 색칠해 놓을게. A, B, C 하나, 그 다음에 E, C, D 얘도 이렇게 색칠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또 힌트가 있거든. 뭐겠어? 각도겠지. 얘 60도, 얘도 60도, 얘도 60도, 그리고 이렇게 평각 180도 중에 60도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숨어있는 한각도 당연히 60도인 걸 알게 되겠지. 여기까지만 나왔어도 벌써 90%는 푼 거야. 자, 뭐를 원하냐? ACD라는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과 BCE라는 삼각형, BCE라는 삼각형이 합동임을 증명해보래. 어디 한번 풀어보자. 우선 ACD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랑 똑같이 합동이 돼야 되니까 똑같은 삼각형 하나 그리자. B, C, E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는 A, C, D라는 삼각형을 그렸어.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A에서 C까지는 아까 선생님이 빨간색을 칠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B에서 C까지도 똑같이 빨간색이란 말이야. 우와, 벌써 나왔네. AC라는 변과 BC라는 변은 같은 색깔이니까 같은 삼각형이잖아. 그 변에 똑같다. 그래서 S가 하나 벌써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 CD는 초록색으로 칠해놨어. 그 다음에 이쪽에 CE도 바로 초록색으로 칠해진단 말이야. 오호, 또 같은 색이 나왔으니까 CD의 변과 EC의 변도 어떻다라는 걸 알게 돼. 같다라는 걸 알게 돼. 오케이, 벌써 쎄쎄가 나왔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냐? 자, 잘 봐. ACD의 요 각은 ACD의 요만큼의 각이야. 합쳐서 120도가 되겠다. 그치? BCE도 요만큼의 각이야. 합치면 120이 된다는 뜻이야. 아하, 각 ACD와 각 BCE가 120도로 같구나. 따라서 A까지 나오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사스 요렇게 합동 조건으로 우리는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인 걸 증명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지. 물론 요즘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네모칸 메꾸는 걸로 나올 테니까 그래도 이렇게 과정을 잘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점검하자. 첫 번째 준 정삼각형이라는 걸로 우리는 두 가지의 힌트를 먹을 수 있어야 돼. 우선 같은 변끼리는 똑같은 색깔을 해놔. 그래야 나중에 편해. 그 다음에 각도 60도, 나머지 숨어있던 한각도 60도인 걸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ACD 빨강 초록, BCE 빨강 초록, 그 다음에 나머지 각도까지 하면은 우리는 사스라는 합동 조건을 얻게 된다. 중학교 1학년 이제 시험이 2주 뒤로 다가왔어. 오늘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꼭 시험에 나올 문제들만 확인하면서 한번 풀어보자. 자, 오늘 총 4문제를 준비했고 앞으로 매일같이 4문제씩 올려줄 거야. 좀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꼭 열심히 풀어보기로 하고 100점 인증하자. 자, 가보자. 1번 문제. 여기 이등변,
이등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이 필요하다? 두 내각을 합하면 다른 쪽 외곽으로 간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자, 한번 가볼게. 30, 여기 30. 두 개 더해서 다른 쪽 외곽. 60, 또 이등변. 60, 두 개 더해서 다른 쪽 외곽. 자, 전에도 한번 이 문제를 풀어줬지만, 두 개 더해서 120을 여기다 다 주면 안 된다고 했지. 왜? 얘의 외곽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120을 노나가줘야 돼. 그래서 이미 30이 있기 때문에 얘는 120이 아니라 얼마다? 90이다. 자, 그렇다면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거 공식도 선생님이 가르쳐줬었어. 이렇게 이등변 표시가 계속 늘어나면 여기가 1번, 2번, 3번.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게 30도니까 3번에 해당되는 건 90도다. 이렇게 3배 커진다. 공식도 알아두면 좋고 요것도 알아두면 좋고 이 문제는 절대 틀리지 마라. 두 번째, 이 문제 역시도 이 공식으로 풀 거야. 자, 첫 번째 어떤 삼각형을 갖고 풀 거냐? 요렇게 생긴 삼각형. 두 내각을 합하면 다른 쪽 외곽으로 간다. 그래서 동글뱅이 2개 더하기 70도를 합하면 작은 x 2개. 그 다음 이번엔 요렇게 생겨있는 삼각형으로 간다. 동글뱅이 하나랑 a랑 더하면 두 내각은 다른 쪽 외곽이니까 동글뱅이 하나랑 a랑 더하면 작은 x가 하나 나온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식을 보고 윗줄 아랫줄을 비교해봐. 동글 2개였는데 하나로 줄었어. x 2개였는데 하나로 줄었어. 그럼 70도 반으로 줄면 되겠지.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35도다. 이렇게 두 번째 문제도 틀리지 않기로 해. 그 다음 세 번째. 자, 13각형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겠대. 우리는 여기서 무슨 공식을 기억해야 되냐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를 기억해야 되겠지. 즉 n-3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따라서 13각형에서 3 빼면 10. 그런데 대각선을 그으면 A의 대각선이 아니라 삼각형이 만들어진대. 미안.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공식은 n-2였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일부러 대각선 공식도 가르쳐주고 삼각형 공식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n-2니까 13-2해서 11. A의 정답은 11이 되는 거고 그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래.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이 뭐였더라? 짠, 180 곱하기 n-2였단 말이야. 그래서 11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9가 되고 여기다 9를 곱하니까 9, 8에 72, 9, 1은 9, 1620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아이들이 요 공식을 대각선 공식과 삼각형 만드는 공식과 가끔 헷갈려. 그래서 선생님은 대각선 세 글자니까 대각선은 항상 빼기 3이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야. 내각의 크기의 합 구할 때도 2고 삼각형 구할 때도 2야. 공식 까먹지 말고 기억해.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x 여기 값을 구하래. 자, 이 도형은 어떻게 생겨있는 도형이냐면 이거는 푸는 방법이 뭐 두세 가지는 있어.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 1, 2, 3, 4. 이거 결국 사각형이네. 사각형이면 얘들아 어차피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한 게 결국 몇 도란 뜻이야? 360도란 뜻이잖아. 그 중에 120도가 있어. 그리고 여기 62도가 있어. 그리고 난 얘는 모르니까 동그라미라고 줄 거야. 그리고 여기도 모르니까 x라고 줄 거야. 그 다음 여기 48이야. 그 다음 마지막
x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동그라미 더하기 x 값을 어떻게 구할까? 이건 요 밑에 있는 삼각형만 보는 거야. 삼각형만 합쳐서 몇 도야? 180도잖아. 그 중에 135도가 있으니까 180에서 135를 빼면 45도가 나오거든. 절대로 동그라미가 몇 도인지 x가 몇 도인지 알 방법은 없어. 다만 우리는 동그라미랑 x랑 합하면 45도라는 것만 알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쇽 여기로 데리고 온다는 뜻이지. 따라서 360도에서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빼주면 x값이 나오게 된다. 선생님 암산 잘 못해서 안 빼주려고. 너희들이 빼봐. 자, 이렇게 총 4문제. 정말 지겹게 나오는데도 꼭 실수해서 틀릴 수 있어. 한 번만 더 기억하자. 이등변 표시가 이렇게 있을 땐 공식 1번, 2번, 3번. 만약에 삼각형이 더 있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물어본다? 그러면 30도에 4배 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나도 상관은 없다는 거. 두 번째, 무슨 어려운 문제의 식이 아니야. 두 내각을 합하면 다른 쪽 외곽 하나, 두 내각을 합하면 다른 쪽 외곽 하나 하고 첫째 줄, 둘째 줄 비교하다 보니까 전부 2개였는데 하나 반으로 줄었어. 2개였는데 하나 반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70도도 반으로 줄여버리면 계산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하고 문제를 끝내버리면은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큰일 나지. 꼭 문제는 끝까지 읽어. 대각선을 그으면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 삼각형의 개수 공식은 n-2란 말이야. 그래서 13에서 2를 빼니까 11각형. 이 문제는 11각형이구나. 그 다음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n-2니까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어야 나온다. 물론 A, B 아직 안 더했어. 선생님은 암산 잘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놓고 풀 건데 사각형은 어차피 360도다. 그러나 여기만큼을 몰라. 얘도 몰라. 어떡하지? 이렇게 가려놓고 놓으면 걔는 삼각형 중에 135도를 뺀 나머지 값의 합이란 말이야. 따라서 180에서 135를 빼면 45도가 나오겠고 동그라미랑 x가 각각 몇 도인지는 구할 필요가 없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45도인 것만 기억하면 하나, 둘, 셋, 넷 쫙 정리한 뒤에 싹 다 360에서 빼주면 x값을 구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100점 맞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은 5번부터 8번까지 설명을 해볼게. 내각의 크기의 합이 2880인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선택된 건 공식 두 가지겠네. 하나는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 이걸로 몇 각형인지 알아낸 뒤에 한 외곽의 크기 공식으로 집어넣어 볼 거야. 자, 내각의 크기 공식 기억해야 돼. 180 곱하기 n-2야. 이걸로 했더니 그 답이 2880이래. 자, 180으로 2880을 먼저 약분해줘. 그러면 n-2는 180으로 약분하면 16. 자, 그럼 n은 18. 18각형이구나. 여기까지 알아낸 뒤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한 외곽의 크기로 집어넣어야 돼. 한 외곽의 크기 공식은 n분의 360이야. 그래서 18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20도다. 자, 한 문제에 공식이 2개나 출연했어. 공식을 못 외운다면 풀 수가 없단 말이야. 시험 전까지 반드시 공식은 외우는 걸로. 그 다음 6번. 정오각형과 정팔각형. 선생님이 정팔각형을 조금 이상하게 그렸어. 그냥 정팔각형으로 봐줘. 자, 그럼 이 문제도 여기 있는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와
여기 있는 정팔각형의 한내각의 크기만 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몇 도니까 360도에서 요거 하나 빼주면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정오각형의 요거는 내각의 크기의 합이었고 이번에는 그 앞에 한자가 붙어야 돼. 한내각의 크기 공식인 거야. 그러면 요 공식 분모에 n이 생긴다고 하면 돼. 자, n분의 180 곱하기 n-2야. 여기다가 정오각형도 집어넣을 거고 정팔각형도 집어넣어 볼게. 먼저 5를 집어넣으면 5 빼기에 3, 5로 먼저 약분해서 36 곱하기 3이니까 정오각형은 한각의 크기가 108도구나.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 다시 n분의 180 곱하기 n-2 쓴 다음에 정팔각형이니까 8을 갖다 집어넣으면 6되고 약분 먼저 해서 4분의 3, 4하고 180하고 약분해서 45. 그렇다면 135. 그래서 여기 값이 135인 걸 알아낸 뒤에는 다 푸는 거지. 360도에서 108도, 135도를 빼주면 나머지 한각인 x각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7번 문제. 하나로 정해지는 문제. 이거 어떤 거였냐면 삼각형 합동조건 쎄쎄쎄, 싸스, 아싸 이걸로 같이 푸는 거였어. 귀찮아도 삼각형을 각자 그려놓고 푸는 게 가장 좋아. 자, A, B, C. A에서 B까지가 6cm래. B에서 C까지는 7cm. C에서 A는 2cm. 쎄쎄쎄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가장 긴 변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변을 더했을 때 어때? 더 크지? 그러면 그릴 수 있다. 오케이. 1번은 그릴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A, B, C. 이번엔 A에서 B까지가 10cm. A에서 C까지는 8cm. B각은 50도. 아하, 어떡하지? 이 변과 이 변을 알려주면 사이에 끼인 각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잖아. 사스로. 그런데 얘는 다른 각을 알려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구나. 니은 탈락. 그 다음 세 번째. A, B, C. A, B는 6cm. A각은 30도. B각은 120도. 이런 문제 풀 때 가끔 얘하고 얘 두 각을 더했는데 180이 넘어갈 게 일부러 낼 때도 있어. 그것도 조심해야 돼. 자, 우선은 한 변과 양 끝각. 가능해. 그래서 얘는 아싸 합동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디귿도 정답. 리을. 그 다음에 A, B, C. A각은 30도. B각은 90도, C각은 60도. 아하, 우리를 현혹하려고 30, 60, 90 다 더하니까 180은 되거든? 우와, 안 되지? 각만 나와 있는 거는 우리 합동조건 그릴 수 있는 조건에서 배운 적 없어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닮음으로 넘어가야지만 AA라는 닮음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쉽지만 버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조정해주고 싶은 거는 요때 있잖아. 자, 이럴 때 이렇게도 가끔은 나온다. A, B, C 한 변 6cm, 여기 30도, 여기 60도 이렇게 해놓고 한 변과 양 끝각이 아니라 이쪽 각을 알고 있으니까 못 푸네? 아니야. 삼각형은 세 각을 합해서 어차피 180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 두 각을 알려줘도 얘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때도 아싸 합동조건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 조심. 자, 이제 마지막 8번 그림은 괜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야. 저번에 삼각형으로 한번 해줬듯이 A, B, C, D, E, C, F, G는 모두 정사각형이래. 그러면 정사각형끼리는 같은 색깔로 요렇게 먼저 변을 색칠해 놓는 거야. 이러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 자, 가볼게. BC, BCE. 이렇게 생겨있는 BCE. 이 삼각형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미 BC가 빨간색인 걸 알았어. 그 다음 CE도 초록색인 걸 알았어.
그리고 정사각형일 테니까 얘는 90도겠지. 얘랑 합동의 삼각형을 찾으래. 합동이라는 건 완전히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은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이제 너희들은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변을 찾아보는 거야. 또 보니까 여기 한 변이 빨간색이고 여기 한 변이 초록색이야. 아하,